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정부는 어떤 집단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협은 15일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들은 당장 내일 총회를 열어 집단 행동을 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때입니다. 정부가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힌 뒤입니다.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80% 넘게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결국 의대 증원은 무산됐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현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자 전공의 협의는 다시 집단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설문조사 결과 서울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율은 86.5%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일 온라인 총회를 열어 사직서를 내는 방식을 포함해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협도 15일 시도 단위 걸기대회를 열고 주말쯤엔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호합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협 등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집단 휴진 때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의협과 합의를 통해 고발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규정한 특검 보고서가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공화당의 헤일리 후보는 정신능력 테스트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장에 나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They said he was a disaster mentally and he willfully stole gigantic numbers of classified documents, willful. But because of his condition mentally, is this guy going to make it to the starting gate, sir? 부통령 시절 바이든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일 로버트어 특별검사가 낸 보고서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특검은 부통령 재직 시기와 장남 사망 날짜도 제대로 기억 못했다며 바이든을 기억력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역시 고령이라며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이날 유세장에선 정신능력 테스트지도 나눠줬습니다. 동물 이름을 맞추고 그림을 따라 그리는 등 간단한 문제들인데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과연 이를 풀 수 있겠냐고도 물었습니다. 헤일리는 81세 바이든이나 77세 트럼프가 백악관을 세금 들어가는 요양원으로 만들게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측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나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that's a bad thing for president. You know, I mean, if he has a bad memory, how does he know what was the last legislation that he signed?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taken care of. It's a serious issue.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 임기 중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한때 산업계 화두는 사회, 환경 등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ESG 경영이었습니다. 잠깐의 유행으로 그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긴 호흡으로 수년에 걸쳐 사회 구성원들과 동반 성장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의 한 직장 어린이집. 설을 맞아 아이들이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워킹맘 김경원 씨도 41개월 딸아이를 이곳에 맡깁니다. 지역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자녀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이곳 원아의 절반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인근 지역에 사는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일부 대기업만 누리는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인근 지역으로 확장한 겁니다. 하나금융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6년 전부터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했는데 올해 100호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옷부터 그릇까지 깨끗하고 저렴한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5개월 전에 입사한 신준희 씨를 비롯해 매장 직원들은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다른 데서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말이 좀 잔소리가 좀 많고 안정적이고 도움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금융은 이곳에 10년간 300억 원을 투자해 발달장애인 1,500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매장 100호점 개점입니다. 장애 직원들이 직장인으로서 바로 쓰고 어떻게 보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 직원들이 성장해서 그 성장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제 뒤로 돈 뭉치로 쌓아올린 탑이 하나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자그마치 5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벌어들인 검은 돈입니다. 이들은 갖은 돈 세탁 기술을 동원하고 담당 건사의 뒤까지 택해가면서 수사에 대비했는데 결국 범죄 수익 97%를 박탈당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5만 원권 현금이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오션뷰를 자랑하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불법 도박 사이트 돈 세탁 총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돈다발 개수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저희가 세본 건데요. 500억 원은 훨씬 더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 서버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들은 기업형 돈 세탁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수백 개 대포 통장으로 들어오면 월급을 받는 인출책들이 전국 각지의 ATM기를 돌며 매일 현금 6억 원을 뽑아 돈 세탁 총책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아니면 그 자금 세탁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서 포렌식해서 나온 거였어요. 내가 돈을 제대로 줬습니다. 라고 인증샷을 찍었던 것. 처음 보고 조작한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기지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 초기 확보된 사진 한 장에 수사팀도 들썩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형사처벌해가지고 뭐 징역을 살게 한다 하더라도 밖에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게 형사처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잡아야지라는 생각했죠. 수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넘쳐나는 현금을 슈퍼카를 사고 팔고 각종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서 세탁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사업도 안 돼. 근데 평당 회사에 20년 좀 안 돼. 전국 여러 곳에 점포가 있는 타이어 회사를 140억 원에 사들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금 세탁을 돌릴 때 전달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와이프한테 갔다가 그 돈이 쭉 여러 번 계좌에서 돌다가 나중에 다시 또 자기 부동산 사는데 오기도 하고. 이 과정엔 해외 총책의 아버지, 돈 세탁 총책의 부인과 장모, 자금 관리책의 아버지 등 가족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연락 좀 하고 계신가요? 전화한 적이 없어요. 수사팀은 1년 동안 450여 개 계좌를 분석하며 압수와 추징 보전을 거듭했습니다. 피카소나 백남준, 이우환 작가 등의 고가 미술품과 화려한 명품들을 차례차례 찾아냈습니다. 하나라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 주인검사실에서 그 수사팀이 다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자기네들 숨겨놓은 자산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상황들이. 돈 세탁 조직도 순순히 당하진 않았습니다. 수사 초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초고가 슈퍼카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이 차가 이제 시가가 한 45억 정도 된다고 하는 부가티 시론입니다. 지금 페라리 2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시가가 한 2, 3억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인 이름으로 서울 오피스텔을 빌린 다음에 차장에 이제 스퍼카 3대를 보관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압수를 한 거였거든요. 검찰이 핵심 조직원을 소환하자 대담하게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쫓던 담당 검사의 인사 시기를 수소문해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검사 인사 2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외에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법무법인을 4곳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수사기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떠나기 전에 다 모든 걸 검거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담당 검사 개인 사정으로 인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고 결국 집요한 수사 끝에 돈 세탁 총책 등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번 이제 검찰 인사에서 제 이름이 명단이 없어서 아마 좀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수사팀이 특정한 범죄 수익이 550억 원, 그중 97%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범죄 조직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도박 장소 개설이나 범죄 수익 은닉죄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범죄로 저희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이 친구를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7년 6월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형을 받고 그 은닉한 범죄 수익으로 평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관 범죄 금액에 차등을 둬서 그거에 맞춰서 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 어떨까? 실제 이번 사건은 이미 도박 사이트 개설 초기부터 적발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조직을 총괄했던 운영 총책이 5년 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직원들은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면서 급격하게 범죄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미 해외 총책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 조력을 계속 해주면서 뒤를 봐줬죠. 형을 얼마 안 살고 아니면 뭐 쉽게 풀려나기도 했었고요. 2022년 불법 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는 처음 102조를 넘겼고 특히 온라인 도박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박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등 처벌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선 2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적발됐지만 주범이 1심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다단계 돈 세탁을 거치다 보니 전체 자금 운영 규모를 특정하는 것조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운영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해외에서 계속 버텨봤자 범죄 사실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 저희는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자진 귀국하셔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